고조선의 그 영역이 현재 중국 땅 내부에까지 가게 되고 백제가 이렇게 그 영역이 현재 중국 땅까지 가게 되고 고구려의 영역이 이렇게 넓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학설이 아니라 보통은 고인돌의 분포, 비파형 동곰의 분포를 가지고 이것은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서 한 것이에요. 때문에 어떤 학설은 어떤 학자가 그냥 자기 맘대로 쓰지만 이것은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식이냐 비파형이냐 중국식이냐 이런 것이 동곰의 경우도 다 구분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청동검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지금 중도 지방에서 나온 그 청동검이 있고 그것이 청동기 문화입니다. 때문에 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무너뜨릴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중도의 유적이에요. 그래서 중도의 유적을 지금 세계화 세력,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걸 무너뜨린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실증적인 역사라는 건 어디 가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도의 유물들을 고스란히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화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즉 자본력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동검으로 입증된 한국에 널리 퍼져 있고 지금 동북공정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조선 문화라는 것은 질그릇 또 장기간의 농업 한국 내부에서 최고로 오래된 벽시가 나온 거는 이미 아시죠? 이런 식으로 농경민의 흐름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고인돌이라는 것은 만주에만 나옵니다. 즉 한반도와 만주에만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요. 때문에 중국 문화와는 철저히 다른 것이죠. 현재 만주와 한반도가 그래서 같이 이어지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인돌의 조사를 해보면 대동강 유역에 무려 10,000개에 달하는 고인돌이 존재하고 청동기 부장품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고인돌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고인돌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마을의 주민들이 여기 와서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빈다. 마을의 사당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갑골문자와 비슷한 것도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갑골문자는 은나라 때 나오는데 은나라도 동이족이 그 거북 그 등에다가 그 어떤 점을 치면서 만들어진 게 갑골문자고 이것이 한자의 그런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언급을 했는데 고조선 최초의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대 상형 문자까지 새겨진 것이 고인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은나라 때 갑골 문자는 즉 한자의 원형은
한국의 동이족이 은나라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알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한 중국의 유명한 그 정치인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은래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고조선에 관련된 중국 사료를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기원전 7세기에 그 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조선의 수도는 요동 지역에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동 지역에 가보면 거기 손성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구려성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조선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요화 지역을 건너서 동쪽으로 펼쳐진 지역을 해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고인돌이 아주 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채호 씨의 그 조선사 연구초에 보면은 이 해성, 즉 요화지방 동쪽에 있는 지역을 고평양이라고 하고 고조선의 옛 수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채호 씨도 역사학자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이때 비파형 동곰에서 세형 동곰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조선이 이 진시황 때 좀 축소되다가 다시 요동 지역을 재탈환하게 되고 고조선의 그 후기 시기에 번성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연나라와 전쟁에서 국경이 바뀌고 이런 것은 있지만 고조선을 얘기를 하자면 그 과거 시대의 유적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술의 장식에 이런 형태의 그 청동기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조선 지역에서 즉 한국의 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유한 청동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마차에 쓰인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차 하면은 그 말을 사용하던 기마민족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기마민족은 나중에는 그 징기스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던 그 동이족의 일부라고 그러죠. 그 징기스칸의 칸. 그 민족도 몽고족입니다. 그래서 몽고족이 그 조선 시대가 아니죠.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도 한반도의 그 고려 시대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마차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는 제발 한국의 그 고유한 것이라고 해서 작은 장식물들이 너무 부족해요. 한국은 그런 걸 만들어서 좀 그 실질적으로 한국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들이 어떻게 한국의 고유한 것을 외국에 소개하는 그 아주 작은 물건들을 만들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너무 불만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쌍두마차가 바로 고조선의 마차였고 이 부분은 와세다 대학 고고학과 교수 오카우치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그 시대 자체가 오래된 것과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상당히 동이족으로서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지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고조선의 고유성은 고구려, 거란, 금, 요, 고려, 청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으로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 동이족으로서 갖는 그 고유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 중요한 것이죠. 때문에 1962년도에 그 북한 학자가 지었다고 하지만 이 고조선 연구 리지린 이 학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도 평양 근처에 고분이 3,000개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이 3,000개의 고분 속에는 한사군 무덤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때문에 저는 북한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한다, 서로 말이 통한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사에서, 역사 재정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병도 사관, 그러니까 일제사관에 너무 찌들어 있단 말이죠. 강단사학자들이. 또 현재 나타난 문재인 정부처럼 친중 정부에서는 역사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 엄청난 끔찍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한 역사학과 남쪽 그 학자들의 교류에 의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실증적인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정립한 낭랑군은 평양,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 정도다, 이렇게 축소시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낭랑은 요동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동. 때문에 이런 것을 남한분이군요. 윤내연 교수, 고조선 연구 전문가라 그럽니다. 이런 분이 나와서 남북이 같이 이런 거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학자들끼리라도 교류를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의 실증적인 학문, 그것을 정립시켜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